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김행까지입니다. 머리가 산발이죠? 오늘은 무서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도 착용해봤습니다. 네, 바로 신점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신점이라면 그 무당이라는 분들께 가서 영적인 기운으로 저의 미래나 저의 과거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점사인데요. 제가 암투병을 할 때, 암투병을 할 때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마냥 기쁘지는 않았고 동굴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도 갑자기 이제 이것저것 병원이 잡히고 아이도 이제 좀 막 불안해하고 막 정신과 다니고 아이도 나도 아픈데 아이도 정신과 가야 되고 그리고 막 아이도 또 아프고 막 이러니까 병원을 아이 병원만 두 군데를 다녀야 했고 거기에 제 병원까지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만 아프면 됐지 내 새끼는 또 왜 아픈 거야. 그 내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길을 가다가 제가 사는 곳이 일산인데요. 일산 어느 이제 번화가에 그 어떤 되게 재밌는 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데가 뭐냐면 무당이 한 분이 상주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매주 매달 오는 무당이 다 달라. 다 다른데 뭐 그런 무당 뭐 신세대 무당들 막 MG 무당들 막 이런 분들이 막 점을 봐주는 거야. 그런 되게 흥미로운 데가 있어서 갔는데 점사비 한 10만 원을 내고 점 보는 데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아이를 잠깐 봐주신다고 해서 밖에서 이제 딴 분이 놀아주시고 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신내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 저희 엄마가 아프셨었는데 엄마가 받아야 할 신내림을 엄마가 안 받아서 내가 받아야 돼. 나한테까지 뻗쳐서 내가 아픈 거고 그게 내 자식까지 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까지 아팠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나약해져 있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또 이런 영적인 거를 빨리 이렇게 안 받아들여서 내 새끼까지 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 안 돼. 내 새끼는 살려야 돼. 막 이러면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눈이 돌았어.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 내 제자 아래. 근데 신내림을 받으신 애동 제자셨던 것 같은데 애동무당이었던 것 같은데 갓 신내림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셨어요. 제가 막 신내림 받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설득하고 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한테 막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아픈 거잖아 막 이러고 또 막 미쳐가지고 또 우리 신랑한테도 또 폭탄을 여보 나 신내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서은이가 안 아파 막 이러면서 우리 신랑이 막 거기 찾아가서 불질러 버린다고 막 집안을 한 번 그렇게 들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신내림을 받았을까요? 신내림을 안 받고 저희 어머니가 절을 다니세요. 예, 그거는 종교는 교회 믿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종교는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거니까 각자 종교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종교는 불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그런 절이 있고 모시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께 절을 끌고 갔어요. 엄마가 미쳤다고. 얘 미쳤다고. 스님 얘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뭐 의식을 외우시면서 막 불경 외우시면서 막 의식을 뭘 하시고 막 그러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막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저에게 템플스테이를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든 몇 달이든 잡아가지고 템플스테이나 좀 다녀와 보라고. 그래서 반강제로 템플스테이를 신청을 해가지고 월정사라고 강원도에 평창에 월정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저의 첫 템플스테이였던 곳이에요. 거기를 신청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아이를 학교를 빼먹고
3박 4일을 템플스테이를 신청을 해서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핸드폰을 다 끄고 진짜 속세와 단절을 하고 불경 뭐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 막 들으면서 그냥 절도 108배도 하고 스님 보면서 막 이렇게 눈치껏 절 따라하고 밤에 산책도 하고 그리고 멀정사 옆에 전나무 숲길이라고 맨발 걷기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맨발 걷기를 하러 가는데 맨발 걷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만 먹으면 가서 했어. 밥만 먹으면 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밤에 아이랑 소화를 시키려고 산책 겸 그 전나무 숲길을 또 깜깜한 밤에 간 거예요. 근데 스님 두 분이 이렇게 그 전나무 숲길 입구에 딱 서 계세요. 근데 저희를 딱 보면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러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템플스테이 규정에 스님들에게 함부로 말 걸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말해도 되나? 어떻게 왜 먼저 말 거시지? 막 이러면서 아 네네네 막 이러고서 갔거든요. 같이 걸읍시다 막 이러시면서 같이 막 걸었는데 그 달빛, 불빛, 조명, 달빛에 스님이 뭔가 이렇게 또 반짝반짝 하시고 뭔가 후광이 약간 빛나는 듯 하면서 되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홀린 듯이 스님, 제가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님이 뭘 하셨냐면 지랄하네 이러셨어요. 저를 딱 보시더니 지랄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뭐? 안 살고 싶어? 지랄하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멍치로 머리 빵 맞는 뭐지?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맞아 지랄이야. 나 지금 지랄하고 있었어. 맞아. 그럼 되게 갑자기 마음이 팽 하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여차저차 해서 이게 무당을 찾아갔는데 가까운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거 새끼 무당이구만 막 이러면서 스님들이 무당 깃발 꽂은 데를 가지 말라 막 무당 이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당 분들도 뭐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스님분들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깃발 꽂은 데 절대 가지 말라고 막 이러시면서 그거 새끼 무당이구만 막 이러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신내림 없어 막 이러면서 혼났어. 스님한테 혼나고 정신을 차리고 유레카 하고서 유레카 하면서 이제 산을 내려왔죠. 산을 내려오고 또 한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점사 매력에 살짝 빠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궁금한 거예요. 이 망할 호기심이 또 궁금한 거야. 또 미쳐가지고 엄마 아빠랑 안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랑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왜 유튜브에 유명한 그런 유튜브에 무당분들이 이렇게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일산 인근에 유명하신 유튜브 하시는 그런 무당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6개월을 예약을 해놓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가서 점사를 받습니다. 두 번째 점사예요. 두 번째 점사를 갔는데 그분은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생년월일만 딱 물어보시고 점사를 봐주셨어요. 생년월일 딱 물어보시고 점사를 신점을 봐주셨는데 그냥 네 거 찾아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신랑이랑 안 맞는다고. 신랑이랑 이혼을 하면 제가 더 잘 살 수 있대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더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신랑이랑 너무 안 맞는다고 신랑이랑 헤어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랑 가끔 다투는 거는 있지만 저희는 금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에 맞는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로만 들으려고 마음을 진짜 딱 먹고 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 제가 저한테 뭐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그래서 첫 번째 무당분은 제 눈에 신이 그득그득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게 없는데, 근데 그거는 신내림 받고 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첫 번째 무당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무당께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전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너 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네 인생 찾아. 그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런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아, 다행이다. 이러고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지냈어. 또. 그래, 난 신은 무슨 신, 조상 무슨 막 이러면서 막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의를 받았잖아요. 전의를 받고 자꾸 이제 기가 막히게 좀 열심히 살까, 주변에서 친한 언니들이 아니 왜 자꾸 열심히 살라는 애를 자꾸 지고 흔드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친한 언니가 아는 갔다 온 점집이 있는데 너무 잘 맞춘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또 신랑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신랑 몰래 부모님 몰래 저도 정말, 근데 좀 전이 진단을 받았을 때 살짝 억하심정이 조금 툭 올라오면서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이나,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게 보일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아픈지 그런 게 보일까? 궁금해서 그 앞전에 제가 암투병 중이었는데, 앞전에 그 두 분 무당분들께서는 제가 아픈 거를 못 맞추셨어요. 아프다 이런 거를 못 맞추셨어. 암투병 하는 것도 못 맞추시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되게 가정집 같은 그런 곳에를 갔어요. 근데 뭐 가정집에 뭘 차리셨더라고, 신당 같은 걸 갔는데 재밌어. 돈을 먼저 내야 돼요. 점사비를 먼저 내야 돼. 거기는 점사비를 내고 싶은 만큼 내래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을 준비를 해갔어요. 10만 원을 준비를 해서 냈어. 자꾸 막 흔드셔. 돈을 이렇게 부채처럼 착 삐시더니 돈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점사를 해주시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날 가발이 좀 티가 났는지 딱 저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왜 남의 머리카락을 하고 다녀? 딱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건 왠지 가발티가 났지 않았을까 싶어서 약간 조금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 이분도 제 눈에 신이 그득그득하대요. 이미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선녀, 동자, 할머니 뭐 다 있대. 다 끌고 왔대 내가. 선녀가 뒤에 후광이 막 하는 선녀가 같이 들어왔대. 그러더니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내 제자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게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나중에 다 해결이 된대. 또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왜 진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진짜 뭐 신내림을 받으면 갑자기 안 보이던 그 영들이 확 보이고 막 이렇게 들리고 그런 걸까요?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신내림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설령 그게 맞더라도 제가 이제 앞으로 더 힘들 거래요. 저보고 뭐 이제 죽거나 그런 건 안 보이는데, 암이란 것도 못 맞추셔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 암투병 중이라고. 해서 그러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그래서 유방암이고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됐다, 폐에 좀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오래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일찍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될까요? 뭐 물어봤더니 오래 살 수 있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근데 그 사는 동안 뭐 되게 힘든 일이 앞으로 더 많대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더 많대. 그래서 다시 이 신적으로 찾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분도, 근데 이분도, 세 번째 분도 제가 이거를 인정하고 받지 않으면은 이게 신의 가시가 뭐가 이렇게 뻗쳐가지고 제 자식한테까지도 이제 나중에 간다 막 이런 얘기는 또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자식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시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는 제가 살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그런 그 뜻이 맞다라고 느껴질 때는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러고서 제가 그냥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새벽제 무당분을 만나고 그리고 몰래 갔다 왔기 때문에 몰래 집에서 잘 지냈어요. 저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산도 열심히 타고 음식도 잘 먹고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는 지금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혹시나 이 알고리즘 유튜브의 힘을 빌려서 누군가 무당분께서 저를 보신다면 제 눈에 신들이 있나요? 제 눈에 신이 그득그득 있나요? 전 정말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네, 무당분들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100분의 무당께서 너 신내림 받아야 돼 막 이런 소리 하시면 또 흔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진짜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신점은 그걸로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신점은 진짜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3세판처럼 뭐 시험해보려고 간 건 아니고 정말 그때 궁금해서 간 거 맞아요. 무당분들을 시험하고 농락하고 비웃으려고 간 건 아닙니다. 저도 답답하고 궁금하고 간 건데 저는 현재 신내림을 받지 않았고 비록 몸은 점점 안 좋아가지만 신내림은 앞으로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랬단 얘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당분들도 말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쪽으로 맹신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좀 귀가 얇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데 가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팔랑팔랑 진짜 뭐 맞출 때도 있고 내 삶을 맞출 때도 있고 틀리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맞출 때 약간 좀 약간 진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팔랑팔랑 하실 수 있겠지만 참고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그리고 정말 진짜 뭐가 보이시거나 들리시거나 느껴지신다 뭐 그러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게 맞겠죠.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보시던가. 네. 기분이 오죠. 저는 다른 병원도 가고 있어요. 신점 보고 온 썰은 우리 신랑도 잘 모르는 얘긴데요. 그렇다고 저는 꾸며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 신랑은 화내지 않기로 약속해. 난 흔들리지 않았어. 첫 번째와 다르게 나는 지금은 내 신조를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어, 여보. 그리고 여보랑 이혼 안 할 거야. 안녕. 강아지를 질리게 하는 여자. 저희 강아지 뿡빵인데요. 포메라니안이에요. 근데 제가 여름에 너무 더워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다 밀어버렸어요. 제가 민 건 아니고 그 미용샵에다가 강아지 미용샵에 부탁을 해서 머리만 동그랗게 하고 여기를 싹 다 밀어버렸는데 근데 뭐 그런 기계 미용 같은 거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제 털이 이렇게 여기만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물어보니까는 알로페시아라는 강아지 이 종한테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뿡빵이는 약을 먹고 사료를 바꾸고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털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래도 예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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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줄까? 빠빠. 빠빠는 간식입니다. 빵이, 빠빠 줄까? 빠빠. 어야 갈까? 빵이, 갈까? 가자. 신점은 진짜 흔들리지 않고 참고로 다녀오실 수 있는 분만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